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동대문구에서 궁금증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이문동 대림 이편한 세상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남가자동의 DMC 파크뷰 자이, 둘 중에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네. 어디가 더 좋을지, 지금 두 곳을 보고 계시는데 실거주 네네네. 목적으로 어느 곳이 매수하기 적정한지 궁금하신 것 같으세요. 지도 검색 마무리하셨고요. 빠르게 상담 진행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앞에 분에게 상담하는 이야기 들었었어요? 어, 못 자세히는 들었어요? 아직 예, 예, 예. 예. 자, 지금 시청자분님은 저에게 궁금하시 실거주 목적으로 어느 게 좋습니까? 라고 여쭙지만 네네. 사실은 그게 아니죠. 실거주를 할 텐데 어느 걸 네. 사면 돈이 될까요? 그게 궁금한 거잖아. 그렇죠? 아, 네, 향후 예. 전망도 사실 그러니까 궁금하긴 결국은 합니다. 네. 실거주 목적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투자 목적이 네. 궁금한 거예요. 실거주는 이미 다 잘 아세요. 가서 여기가 살기 좋은지 여기가 살기 좋은지는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파큐브는 어차피 얘는 몇 단지예요? 1단지요. 예, 1단지. 1단지 같으면 얘는 비역세권이고 네. 얘는 역세권인데 1호선 역세권이고 네네. 1호선 역세권의 대림 옆에 있는 그 중랑천 빼고 나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네. 얘도 그냥 가절 뉴타운이라는 뉴타운이 하나 생겨서 그 주변에 신규 아파트만 이렇게 해서 얘보다는 아파트 단지가 규모가 크고 기반이 조금 더 좋고 그런데 얘는 비역세권이고 네. 그러니까 두 개 다 보면 답답하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격대도 이 중에는 좀 쌀 거고 얘도 가격 저렴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개 중에 하나를 한다 하면은 네. 당연히 현재 여건상으로 보면은 당연히 DMC 쪽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요. 아, 네네. 그럼 얘는 대리면 그러면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얘도 이제 조금 더 지나면 30년이 되면서 재건축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얘는 재건축을 하려고 보니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네요. 네.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이 네.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얘는 30년, 40년 가면 갈수록 어떤 희망이 없는 아파트로 전락하죠. 아, 고로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아, 네네. 이미 얘는 아웃이야. 그럼 결국에는 파큐뷰인데 파큐뷰가 좋다는 게 아니라 대림보다는 조금 더 낫다는 것이죠. 그러나 네. 비역세권이죠. 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저라면은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40 됐습니다. 예, 이제 40이라면은 네. 내 아파트를 꼭 고집할 필요 있을까요? 내 아파트를? 제 생각은 그래요. 좀 거주를 하는 거 하고 네. 그리고 투자를 하는 거 하고 이걸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내가 다른 사람 집에 거주를 한다고 아무런 누가 뭐 타치하지도 않거든요. 좀 이쪽을 하지 말고 조금 네. 시장 상황이 너무 과열된 것 같으니 좀 더 아, 네. 지켜보고 난 다음에 좀 내가 사는 것이 좀 마땅치 않더라도 차라리 재개발 구역이나 이런 쪽에 물건을 사서 들어가서 살 수는 없어요. 거의. 네네. 그냥 놓고 내 삶은 또 다른 데서 살면서 세월을 보면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아파트를 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제 생각에. 기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아, 네. 오늘 첫 번째 질문 하시는 분에게도 여쭤봤는데 네. 이 물건 갖고 있는 분들에게 여쭈면은 자, 얘가 얼마짜리 보셨어요? 파커. 한 9억 후반 예. 정도. 자, 10억이다 칩시다. 네. 10억이다 쳐요. 그러면은 이 10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당신이 돈이 10억이 있다고 쳐. 당신이 이 아파트 살 거냐? 아무도 안 산다 그래. 그 왜 그러냐면은 물건 갖고 있는 사람도 지금은 야 이건 올라가니까 붙잡고는 있는데 너무 올랐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억을 구입을 해서 자 들어갔어. 그럼 이것이 10년을 살았어. 그럼 10년 후에 얼마가 되어져야 내가 이거 투자 가치가 있냐라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무슨 뜻인지. 네. 그게 수익률이거든요. 네. 수익률을 따져 나놓고 보면은 이게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10억이란 돈이 어느 정도 큰 돈이냐면은 얘를 월세 나오는 상품으로 구입을 했었을 때 대출까지 안아버리면은 또는 이런 다른 형태로 투자를 했었을 때 10억을 온전히 투자를 하면은 10년 뒤에는 거의 20억을 만들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투자 들어가서 만약에 10년 뒤에 좀 올랐다 그래 13억쯤이면 얼마 됐다 쳐. 그러면 그것은 월세 수익형하고 차이가 없죠. 월세 수익보다도 못한 거죠. 네네. 적어도 10억을 투자해서 10년 뒤에는 이것저것 차떼고 세금 다 내고 5억에서 6억 이상은 남아줘야 월세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단 말이에요. 네. 월세 나오는 걸 구입하더라도 10년이면은 뭐 4억, 5억 가까이는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이게요. 4%, 5%면 되니까. 네네. 그런데 그거는 확실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당장 사면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월세니까. 근데 이거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0억을 투자했었을 때는 자, 그래도 기대치가 한 18억, 19억은 갈 수 있겠구나, 10년 안에. 그러면 차 떼고 퍼 떼고 세금 떼면은 5억에서 6억은 남겠다. 그러면은 월세 사는 상품보다는 얘가 더 좋겠다 하는 기대치, 실제로 되든 안 되든 그런 기대치가 있어야 더 갈만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대치를 과연 할 수 있는 시점이냐라는 거거든. 아,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은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봤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이에요. 자, 여기까지 제 의견 드립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